이번 시간에는 우리 수투 개념원리 진도는 다 끝났고 센을 이용해서 우리 2단계 중에서 대표 유형 중에 좀 쉬운 문제들만 좀 뽑아가지고 정리해놓은 걸로 우리 수투에 어떤 개념들이 있었는지 앞에서부터 찬찬히 복습하는 시간 좀 가져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선은 44번부터 봅시다. 그래서 44번 풀기 전에 함수의 극한 1단원 부분에서 어떤 개념이 나왔었는가 한번 살짝 보자면 수렴이라는 개념이 처음 나왔었지. 그랬을 때 수렴이라는 개념은 뭐였어? 수렴이라는 것도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다. 즉 리미트 뭐 a-일 때랑 리미트 a 플러스일 때가 같다. 이런 걸 우리가 수렴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요 수렴, 즉 리미트 a, 리미트가 a로 가는 것이 만약에 존재하는 경우에 우린 이것을 a에서 수렴하고 있구나라는 걸로 읽어준다 라는 것도 얘기를 했었었지. 그래서 이 리미트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수렴하지 않는다, 즉 발산한다, 이런 식으로 읽을 수 있던 거였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수렴에 관한 극한에 관한 성질들이었고, 그 다음에 나왔던 거는 이제 부정형의 극한들이지. 그랬을 때 부정형이 총 몇 가지가 있었어? 총 4가지가 있었다. 첫 번째는 무한분의 무한, 그 다음 0분의 0, 그 다음 무한 빼기 무한, 그 다음에 0 곱하기 무한. 이렇게 4가지 형태가 있었고, 그래서 무한분의 무한일 때는 최고차항분의 최고차항만 넘겨서 보셔라 라는 거였고, 0분의 0꼴일 때는 인수분해를 하시고 0이 되는 인수를 날려라 라는 게 풀이 방식이었고, 무한 빼기 무한이랑 0 곱하기 무한은 각자 뭐 강제로 유화를 친다든지 아니면 통분을 한다든지 식을 해서 이 두 녀석으로 바꿔주는 게 풀이 방법이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었다 라는 걸 잘 기억해 보시면은 대충 문제를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여기 단원에서 리미트에 관한 식이 등장을 했다. 그럼 우리가 문제를 풀 때 가져야 될 태도는 뭐였어? 결국 첫 번째 얘가 부정형인지 아닌지 그걸 먼저 체크해주는 게 항상 첫 번째 태도였지. 그래서 이 리미트 식이 부정형이다, 그러면 이 4가지 중에 하나로 풀어주는 것이었고, 부정형이 아니다, 그냥 대입해서 풀어주는 거였고, 그런 개념이었다라는 거였어. 이해되겠죠? 그래서 이런 건 이용해가지고 한번 잘 풀어봅시다. 일단 44번. 자, 극한값이 존재하는 것, 즉 수렴하는 것을 골라라는 얘기겠죠? 기억 보시면은 x-3이라는 함수가 들어가 있고, 우리 개념 시간에서 x-3 같은 다항 함수들은 전부 연속 함수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연속 함수들은 전부 다 당연히 수렴을 하겠지. 다른 별다른 우리가 식조작을 해놓지 않은 이상. 그래서 이 녀석은 당연히 수렴을 하겠죠? 그러니까 기억은 뭐 따질 것도 없이 그냥 무조건 수렴하겠네. 읽어볼 수 있겠지. 뭔 말인지 알겠니? 그 다음 니은도 마찬가지야. 그냥 x 플러스 2로만 있으면은 무조건 수렴할 건데, 그냥 절대값을 씌워놨잖아. 그치? 그럼 이 녀석이 불연속 함수가 되는가 생각을 해보시면 x 플러스 2라는 함수에다가 절대값 씌운다 한들 이렇게 뒤집어졌을 뿐이지 불연속하게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쭉 연속하게 되겠지. 그럼 당연히 이 녀석도 수렴할 수밖에 없겠다 라고 읽어볼 수가 있겠죠. 불연속이랑 수렴은 상관이 없으니까. 그래서 니은도 당연히 수렴을 하겠고, 그 다음 디귿번, 이제 요 녀석부터는 문제인데, 왜? 얘는 분모 분자에 이런 식들이 들어가 있는데, 일단 분수 함수잖아. 그러면은 분모에 있는 함수랑 분자에 있는 함수 때문에 어떻게 문제가 발생했는가부터 먼저 따져보자면, 일단 x제곱 마이너스 1, 이 녀석 단독으로는 2차 함수니까 불연속한 점이 발생하지 않겠죠? 이 녀석 단독으로는 절대값 x 마이너스 1, 이 녀석도 그냥 1차 함수에다가 절대값 씌워놓은 거니까 연속하겠지. 그래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그럼 문제는 어디서 발생해? 분수함수이기 때문에 발생을 한다. 우리 분수함수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건 언제? 항상 분모가 0이 될 수 있는지를 따져보시고, 만약에 분모가 0이 된다면 거기서 점근선이 발생할 거기 때문에 거기서 불연속점이 발생을 한다 라는 게 문제점이었죠. 그래서 분모가 0이 될 때, 즉 x제곱 마이너스 1은 0일 때 풀어보시면 x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일 때 지금 분모가 0이 될 수가 있겠고, 지금 마침 리미트를 어디서 구하고 있어? x가 1일 때 구하고 있지. 그럼 그 자리에 지금 점근선이 있기 때문에 이 녀석은 수렴하지 않겠다 라고 읽어볼 수 있겠죠. 이해되겠습니까? 세로 점근선이 쫙 그어져 있으니까, 그치? 그러니까 디귿은 수렴하지 않아, 틀렸다 라고 읽어볼 수 있겠고, 그 다음 리을로 넘어가 봅시다. 넘어가기 전에 디귿을 좀 더 세부적으로 봐야 되는데, 여기서 조심해줘야 돼. 그 세로 점근선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수렴하지 않느냐, 그건 맞아. 세로 점근이 있으면 수렴하지 않아. 근데 세로 점근선이 있는 거는 단순히 그냥 분모가 0이 되는 것만으로는 확인해 볼 수가 없어. 왜냐? 세로 점근선이 만약에 없는 경우도 있다. 분모가 0이 되는데, 분모가 0인데 세로 점근선이 아닌 경우는 어떤 케이스냐?
그때 분자 역시 0으로 가서 저 극한이 0분의 0꼴이 된 거야. 그래갖고 어떤 값으로 수렴하게 될 수도 있어. 그 경우에는 세로 정근선이 발생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꼭 이걸 한번 따져보셔야 돼. 그래서 우리는 리미트 1 마이너스로 갈 때랑 그리고 1 플러스로 갈 때 이거를 직접 한번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아. 세로 정근선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자, 요 위에 있는 식 x-1에다가 1 마이너스 즉 1보다 작은 값을 넣을 거지. 그럼 0.9 같은 걸 집어넣는다고 치면 0.9에서 1 빼면 요거는 음수값이 되겠죠. 그럼 절대값이 씌워져 있으니까 그거는 음수를 달고 풀어줘야겠다. 즉 리미트에 1 마이너스에 x-1에다가 분자가 음수를 달고 요렇게 풀려줘야겠지. 절대값 안에 게 음수가 될 테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 녀석은 1 플러스 즉 1보다 살짝 큰 거 1.1 같은 게 들어가는 거니까 이거는 양수값이 되겠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제대로 풀어주면 되겠지. x-1분의 그냥 x 플러스 x 빼기 1 이렇게 그냥 풀어주면 되겠다. 그래서 각각을 계산해 보시면 이게 지금 약분이 돼요. 왜냐면 지금 분모에 있는 게 x 플러스 1이나 x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가 되는데 그럼 이렇게 약분이 되겠지. x 마이너스 1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약분이 되고 나면 얘가 리미트에 1 마이너스에 분모에 x 플러스 1이 남았고 분자에 마이너스 1이 남아있겠지. 여기는 분모에 x 플러스 1이 남아있고 분자에는 1이 남아있겠죠. 그래서 이 상태에다가 1을 집어넣어 보시면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로 가고 얘는 2분의 1로 가고 있으니까 일단 수렴하지는 않겠다 라는 걸 읽어볼 수가 있겠지. 그치? 하지만 정근선이 발생하고 있느냐라고 하면은 그건 아니죠. 정근선은 발생하고 있지 않겠다. 그래서 분모가 단순히 0이 갈 때 무조건 세로정근이 생기는 건 아니다라는 거 꼭 기억해줘야 돼. 꼭 분모 분자 다 고려해서 0분의 0꼴은 아닌지 그래서 정근선이 사라지는 건 아닌지 항상 확인해 보셔야 된다. 이해되겠죠? 어쨌든 간에 수렴하진 않으니까 디귿은 틀렸겠고 1번도 봅시다. x가 5로 갈 때 요거 분의 x-25니까 이거 역시 그냥 분모가 5일 때 그런 선생님 정근선이 발생하겠네요 라고 바로 짐작해버리면 안 돼. 0분의 0꼴이잖아. 분모에 5를 집어넣고 분자에다 5 집어넣으면 둘 다 0으로 가잖아. 그러니까 인수분해 쳐가지고 약분 쳐야 돼. 그렇게 풀어줘야 돼. 리미트에 x가 5로 갈 때 x-5분의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5 x-5니까 약분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다 5 집어넣으면 10이겠다 라고 이해해볼 수가 있겠고 얘는 5 플러스인지 5 마이너스인지에 따라서 뭐 인수분해나 혹은 함수가 바뀌는 게 있어 없어? 전혀 없죠. 5 플러스인지 5 마이너스인지 중요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그냥 둘 다 10으로 수렴하겠네 라고 그냥 짐작해볼 수가 있겠지. 이해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x가 5일 때 지금 사회정관선이 발생하지 않았어. 꼭 이렇게 한번 대입해서 확인을 해봐야 돼요. 알겠죠? 이런 느낌.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 리을이겠다. 5번이네요. 그 다음 49번 fx가 구간함수로 나와있네. 구간이 3개로 쪼개져 있고 이렇게랑 이렇게랑 이렇게 구간이 쪼개져 있고 구하고자 하는 거는 리미트 x가 0 마이너스로 갈 때 fx랑 더하기 리미트 x가 3 플러스로 갈 때 fx 이걸 구하라가 되겠고 자 그럼 0 마이너스일 때는 범위 따라주면 여기겠지. 0보다 작은 값이 들어가는 거니까 x에 가장 첫 번째 식에다가 집어넣어 주면은 2가 되겠다라는 걸 알 수 있겠고 3 플러스라는 건 여기겠죠. 3보다 큰 구간이니까 그냥 함수가 1이겠네. 그래서 이 둘을 더해주면 정답은 3이겠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계산해 볼 수가 있겠지. 되겠습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풀어주면 되겠고 53번을 잠깐 봅시다. 보면은 거기에 그 익숙하지 않은 함수가 딱 그려져 있지? 그 녀석이 가우스 함수라는 녀석인데 이 가우스 함수라는 녀석이 어떤 함수냐? 이 괄호 안에 들어간 수보다
작은 것 중에서 가장 큰 정수값을 출력하는 게 가우스 함수다 라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지. 예를 들어서 가우스 1.7 하면은 1.7보다는 작은 정수들 중에서 그 중에서 가장 큰 정수가 뭘까 하면은 그건 1일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야. 계산이. 이거 이해되겠어요? 오케이. 예를 들어서 여기 그럼 그냥 1이 들어가면 1보다 작거나 같은 수 중에서 가장 큰 놈을 구하는 거라서 1이 나오는 거야. 오케이? 작거나 같은이에요. 이해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음수가 들어간다면 자 마이너스 1.7보다 일단 작거나 같아야 돼.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정수를 출력하는 거니까 이건 마이너스 2겠지. 그치? 가우스 함수 대충 이해됐니? 이렇게. 그럼 이걸 이용해서 한번 가우스 함수 그래프를 그려보자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져요. 자, 예를 들어서 이 가우스 안에 0부터 0.9까지 수를 집어넣었다고 쳐보자. 그러면 가우스 안에 0부터 0.9가 들어가면 무조건 그 값은 0이겠지. 이거 이해되겠어요? 이해되겠니? 그러니까 0일 때도 0이고 0.9까지도 계속 0일 거야. 함수가 이렇게 그려질 거야. 근데 1이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가우스 함수이 1로 나올 거라. 어디까지? 1.9까지. 2가 들어가는 순간 다시 2로 올라갈 거고 이렇게 쭉 이어지겠지. 이런 모양이. 이해되겠습니까? 그럼 가우스 함수 그래프는 이쪽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계속 쭉 계단식으로 그려지겠다. 그래서 각 정수마다 계속 이렇게 불연속이 되는 포인트가 발생하는 계단 형태의 그래프가 가우스 함수의 그래프 형식이다 라는 걸 잘 기억을 해두세요. 알겠죠? 그래서 일단 가우스 함수가 이렇게 생겼고 문제를 다시 들어가 봤더니 문제에서 지금 이렇게 얘기했네. 이렇게. 그랬을 때 봐봐요. 그러면은 지금 가우스 x도 있고 그냥 x도 있어가지고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쫄지 마. 그냥 가우스는 미리 먼저 보내버리면 돼. x에 3 플러스가 들어가서 즉 3.1 같은 수가 들어갔다는 거야. 그럼 가우스 3.1은 얼마야겠어? 3이어야겠지. 그치? 그러니까 이런 가우스 애들을 미리 보내버릴 수가 있어. 어떻게? x가 3 플러스로 갈 때 가우스 x들은 전부 다 3으로 그냥 미리 바꿔놓자고. 이렇게. 이러다 아무런 지장이 없으니까. 그치? 마찬가지로 3 마이너스일 때는 3보다 살짝 작은 2.9 같은 값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때의 가우스 값은 2겠지. 그래서 이 녀석은 2로 바꿔줄 수 있겠다.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네. 그러고 나서 리미트 값이니까 부정형인지 아닌지 확인해봤더니 부정형이 아니지? 그럼 그냥 어떻게 한다? 부정 아니니까 대입하고 끝난다. 해주면 되는 거야. 대입해 보시면은 3 넣으면은 3분의 10이니까 4겠고 이거는 3 넣어주면은 얼마냐? 2분의 1이겠네요. 둘이 더하니까 답은 2분의 9겠죠? 이런 식으로 계산해 볼 수가 있겠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이렇게 시간에 가우스 함수가 들어가 있을 경우에는 미리 리미트를 보내서 가우스가 얼마인지를 계산해 놓고 풀어보면 되는 거야. 알겠죠? 가우스 함수 문제는 뒤쪽에 함수 연속 파트 나가서도 계속 나올 거거든. 그래서 함수 그래프 어떻게 생겼는지 꼭 잘 기억해 놔야 돼. 알겠지? 그다음 57번. 이거 시간 줄 테니까 잠깐 풀어보세요.
문제 대충 풀어보면 이런 식으로 풀면 되겠지. gx 그래프를 그냥 칙 나왔으니까 저기다 나타내줬어. 노란색으로 그랬을 때 gfx에 대해서 0 플러스 1 때랑 1 플러스 1 때 각각 함수값이 어떻게 되겠느냐를 물어봤고, 그럼 그냥 차례대로 안쪽부터 그냥 0 플러스 넣고 1 플러스 넣고 차례대로 풀어주면 되는 거야. 그랬을 때 f0 플러스를 구하면은 0의 플러스니까 여기를 얘기하는 거겠지. 그러니까 대충 0이겠다라고 쓰면 괜찮긴 하지만 이 문제에서는, 그러나 다른 문제에서는 틀릴 수 있어. 정확히 써줘야 돼. f0 플러스는 정확하게 0은 아니겠지? 0보다 살짝 큰 값일 거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그냥 0으로 쓰는 게 아니라 반드시 0 플러스라고 제기를 해주셔야 돼. 알겠습니까? 물론 이 문제 자체에서는 0을 넣나 0 플러스 넣나 아무런 문제가 없어. 왜냐면 gx가 연속함수라서. 근데 저거를 그냥 0으로 넣었을 때는 0 플러스 넣었을 때 값이 다르게 문제를 세팅을 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런 것 때문에 언제나 합성함수의 극한을 풀 때는 꼭 0인지 0 플러스인지 정확하게 구분해서 넣어주는 거를 체크해 두셔야 돼. 알겠지? 이거 안 하면 틀린다. 물론 이 문제는 괜찮지만 여기도 마찬가지야. 1 플러스를 넣었을 때 f1 플러스를 먼저 구하면 되겠는데 f1 플러스는 여기죠. 그래서 마이너스 1보다 살짝 큰 값이어야 돼. 그래서 여기도 마이너스 1 플러스를 집어넣어 줘야 되는 거야. 알겠죠? 어쨌든 간에 여기 0르나 마이너스 1르나 어차피 정답은 그냥 4랑 9여서 정답은 13이라고 구할 수가 있긴 하겠지만 다른 문제에서 틀릴 수가 있다. 저거 조심해줘라. 이게 되겠죠? 그래서 항상 합성함수 극한할 때 이거를 고려해보신다 라는 거 기억해보면 될 것 같아. 그 다음 58번이 아니라 몇 번이고? 62번. 자, x가 무한으로 갈 때 fx는 무한으로 가고, x가 무한으로 갈 때 fx 빼기 gx는 2로 간대. 그랬을 때 리미트는 x가 무한으로 갈 때 2fx 빼기 3gx 분의 fx 더하기 gx의 값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는 것인데, 그랬을 때 이런 조건식이 나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풀었었냐? 이렇게 풀었었어요. 요 식을 이렇게 바꿨다. 양변을 fx로 나누어서 단 x가 무한으로 갈 때 fx로 나눈 거라서 우변에도 똑같이 x가 무한으로 갈 때 리미트를 씌워놔야 돼. 요렇게 한 세트로 나눈 거야. 그래서 이게 따라가는 거야. 요걸로 똑같이 나눈 거야. 그러니까 똑같이 나눈 거니까 식은 성립하겠죠, 양변이. 그랬을 때 요쪽의 식이 지금 분모에 무한이 막힌 거고 분자엔 2가 있는 거니까 이 값은 대충 0이겠다라고 이해해볼 수가 있겠고, 그지? 그 다음에 이쪽 식은 이렇게 분리를 해서 보면은 fx분의 fx, 요 앞에 거는 그냥 1이겠다. 1 빼기 fx분의 gx 라고 식을 분리해볼 수가 있겠네. 그쵸? 분수니까. 그러고 나면 요게 얼마다? 요게 지금 0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은 아하 봐봐, 이 녀석 그리고 이 녀석 그리고 이 녀석을 볼 때 우리 이런 개념을 앞에서 배웠었어. 어떤 거냐면 극한의 연산이라는 성질에서 우리는 리미트 x가 뭐 a로 갈 때 fx 더하기 gx 이렇게 한 묶음으로 들어있는 것을 각각의 리미트로 쪼갤 수 있다. 이런 성질을 배웠단 말이야. 다만 이렇게 쪼갤 수 있으려면 조건에 만족해야 됐었어. 어떤 조건이냐? 이렇게 쪼갰을 때 이 각각의 전부 수렴하고 수렴해야, 둘 다 수렴해야지만 쪼갤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었단 말이야. 반대로 둘 다 수렴할 때는 하나를 합칠 수도 있어야 되겠고.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얘를 보면은 이 녀석만 보면은 당연히 리미트 x가 무한 들어갈 때 수렴을 하겠죠. 1이 x가 무한 들어가든 말든 뭔 상관이야. 어차피 1이겠지. 수렴을 하겠지. 0도 마찬가지야. 이건 당연히 수렴을 하겠지. 상수값이니까. 그러면
수렴하는 거에서 뭔가를 빼서 수렴하는 게 나와야 돼. 그럼 이 녀석이 발산을 할 수 있을까? 수렴하는 거에서 발산하는 걸 빼면 수렴하는 게 나올겠어? 절대 안 되겠지. 당연히 얘도 수렴하겠다라는 거라고. 그럼 우리 어떻게 할 수 있어? 얘를 쪼갤 수 있겠다. 쪼개면 리미트 x가 무한 들어갈 때 1이랑 빼기 리미트 x가 무한 들어갈 때 fx분의 gx가 0이구나 라고 쪼갤 수가 있겠다는 거지. 그럼 우리 뭘 알 수 있어? 아, 얘가 1이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다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선생님 그냥 당연하게 1인 거 아니에요? 라고 풀면 안 돼요. 이런 세부적인 디테일이 있어. 이걸 잘 기억을 해놔야 나중에 내신 풀 때 이런 거에서 기념적인 걸로 안 틀려요. 여기서 실수 포인트, 함정 포인트 만들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잘 이해를 해놔야 돼. 알겠지? 그래서 우리는 이 녀석을 쓸 거야. fx분의 gx를 x로 무한대로 보내면 1이다 라는 걸 쓸 거라서 여기 있는 식들도 전부 다 어떻게 바꿀 거냐? 위아래를 fx로 둘 다 나눠줄 거야. 그러면 x가 무한대로 갈 때 분모도 fx로 나눠주고 분자도 fx로 나눠줄 거다. 그럼 귀찮게 이거 f랑 g라고 쓸게 그냥 편하게. 그러면 식이 요거는 그냥 2겠고 뒤에 건 3f분의 g겠지. 여기 앞에 것도 요거는 1이 되겠고 더하기 f분의 g 이렇게 있겠네. 그죠? 그럼 얘네들 다 각각 보는 거야. 수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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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렴하는 거 여기서 봤지? 1로 수렴할 거라고. 그쵸? 그냥 각각 다 쪼개서 볼 수 있는 거고. 그럼 결국 뭐라는 얘기야? 그냥 2 빼기 f분의 g가 1이니까 이건 그냥 3되고 이건 1 더하기 1 돼서 정답은 마이너스 1분의 2 마이너스 2겠다라고 계산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이거 디테일 잘 살려주세요. 극한의 연산할 때 덧셈에 대해서 혹은 뭐 뺄셈도 상관없겠지. 뺄셈이 이렇게 되는 거야. 덧셈 뺄셈에 대해서는 쪼갰을 때 각각의 수렴할 때 쪼갤 수 있겠고 각각의 수렴은 반대로 합칠 수도 있겠다라는 거. 이해되겠습니까? 이걸 이용해 주면은 덧셈 뺄셈 식에서 두 개 항이 수렴을 하면 나머지 한 녀석도 무조건 수렴하겠다 라는 것도 이해해 볼 수가 있겠지. 그 과정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개념을 이용해서 밑에 있는 68번 문제를 풀어볼 수가 있거든. 다만 조심해줘야 될 건 지금 우리가 쓴 극한 연산식이 이건 덧셈 뺄셈식이잖아. 물론 곱셈에 대해서 쓸 수가 있어. 곱셈에 대해서 보면 이 녀석을 이렇게 쪼개는 것도 당연히 가능해. 당연히 조건 언제겠어? 이 두 녀석이 둘 다 수렴할 때 겠지? 조건 똑같다. 그러나 얘를 해석함에 있어서 요거는 좀 다르게 해석된다. 어떤 거냐? x가 1로 갈 때 f 곱하기 g가 수렴을 한대. 그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가 수렴한대. 그때 리미트 x가 1로 갈 때 g는 그럼 수렴할까 발생할까를 물어보면은 요거는 확실치가 않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 그래서 덧셈 뺄셈식이랑 차이점이 있다. 만약 얘네가 덧셈 뺄셈이었다면 수렴하고 수렴하니까 당연히 수렴을 한다 라고 얘기를 해야겠지. 근데 곱하기에서는 반대 케이스가 등장을 해. 뭐냐? 얘가 0으로 수렴을 하고 얘가 발산을 하는데 어떤 발산이냐? 진동하는 발산. 왜 그 사인 x, 코사인 x처럼 계속 1 갔다가 마이너스 1 갔다가 1 갔다가 마이너스 1 갔다가 그러면은 어느 값을 하나로 수렴하지가 않잖아. 그럼 이 녀석들은 발산한다고 얘기해 볼 수가 있겠지. 그런 걸 진동 발산에 얘기를 했었단 말이야. 요런 경우에는 0으로 수렴하는 값이랑 뭐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서 진동하는 애랑 곱하면은 0이랑 1 곱해도 0이고 0이랑 마이너스 1 곱해도 0일 거잖아. 그런 경우에는 f 곱하기 g가 수렴할 수 있겠다는 거지. 0으로.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발레 케이스가 등장할 수가 있다. 언제? 수렴하는 녀석이 0으로 수렴하는 순간 발산하는 녀석, 다른 녀석이 진동 발산을 할 수가 있다. 이런 발레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저걸 좀 조심해서 생각을 해줘야 돼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나눗셈에 대해서도 보자. 자, 이게 수렴한데 fx도 수렴한데 그랬을 때 gx는 수렴할까 발생할까를 생각을 해보자면 역시나 얘도 호락호락하게 되진 않긴 하겠지. 반대 케이스가 등장을 할 거야. 어떤 식으로? fx가 0이 되는 건 안 되겠고, 왜냐면 분모에 들어간 거니까 얘는 0이 될 수 없어. 그건 언제나 자명한 논리야. 분모에 들어가는 거야. 얘는 0 될 수 없어. 그러나 이런 케이스는 가능하겠지. 반대로 얘가 만약에 진동 발산을 하고 얘가 0으로 수렴하면 그때는 분자에 0 들어가고 f 분모에는 대충 뭐 1과 마이너스 1 같은 수 들어갔다 치면은 그냥 0일 거 아니야. 이 녀석이 수렴하겠지. 일단 요런 반대 케이스 하나 만들 수가 있겠고, 분자에 0이 들어갔을 때. 그리고 또 요런 반대 케이스도 만들 수가 있는 거야. 여기가 진동 발산하고 여기도 진동 발산하는데 각각 어떻게 진동 발산하냐? 얘가 1일 때 얘는 마이너스 1이고 얘는 마이너스 1일 때 얘는 1이고 이런 식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한다면은 결국 이 분수값 자체는 1분의 마이너스 1에서 계속 마이너스 1이 나올 거란 말이야. 분수값 자체는 마이너스 1로 계속 수렴을 하겠죠? 그렇지만 F랑 G는 둘 다 발산하는 이런 예외 케이스를 또 만들어 볼 수가 있겠다.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결국에 덧셈, 뺄셈에 대해서는 좀 쉽게 계산해 볼 수가 있겠지만 곱하기 나누기에 대해서는 반대 케이스를 여러 개 만들어 볼 수 있는데 그 반대 케이스의 대표적인 녀석으로는 진동 발산하는 녀석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1과 마이너스 1이 번갈아 나오는 혹은 뭐 0과 1 같은 게 반복돼서 나오는 것도 주로 나와요. 그래서 저런 놈들을 이용해서 반대를 만들어 볼 수 있겠고 또 0으로 수렴하는 것 이 두 녀석을 가지고 보통 반대 케이스를 구성해 볼 수가 있겠다라는 거를 염두에 두셔야 돼.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이용해서 밑에 있는 69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 수가 몇 번이냐? 68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 수가 있는 거야. 지금 한번 쓱 도전해봐. 시간 좀 줄게요. 그리고 68번 같은 문제를 풀 때 중요한 건 저런 반대 케이스가 있을 수 있는가? 그걸 한번 잘 생각해 보라는 거야. 리미트 값이 존재한다는 건 그냥 수렴한다는 뜻이에요. 똑같은 말로 읽어주면 돼.
자, 그래서 대충 한 번만 보자면, 자, 그리고 발레 케이스가 나올 수 있는 게 보통 이 두 가지라는 거야. 0으로 수렴하거나 발사할 때는 이렇게 진동하거나. 그러니까 수렴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0으로 수렴했을 때 어떻게 얘 케이스가 발생하는지 한번 보면 되겠고, 발사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발사할 때 얘 케이스가 발생할지 안 할지를 한번 보면 되겠다는 거야. 한번 봐봐. 자, 이거 수렴한다네? 그럼 만약에 얘가 0이면 이 녀석이 수렴하지 않은 케이스가 있을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은 얘가 0이고 얘가 발사하면은 이건 수렴하겠지? 진동 발산하면 0이고 1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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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면 곱했을 때 거점이 0일 거잖아. 그러니까 이 녀석은 진동 발산이라는 예의 케이스가 있겠다. 언제? 얘가 0으로 수렴한다면. 그래서 기억은 틀렸겠네. 읽어볼 수 있겠고. 자, 니은도 마찬가지야. F가 수렴을 하는데 만약에 0으로 수렴한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은 분자에 0이 들어가고 있는 거니까 G, 분모에 역시 진동 발산 케이스 들어가면은 분수값은 계속 0으로 수렴하겠죠. 그러니까 이 녀석도 마찬가지로 예의 케이스가 발생해서 틀렸겠다 라고 읽어볼 수 있겠고, 그럼 자동적으로 디귿은 맞겠지. 하지만 뭐 체크해보자면, 자, 이 녀석이 0으로 수렴할 수 있나 해서 봤더니 얘가 지금 분모에 들어가야 되잖아. 이 녀석은 0으로 수렴할 수가 애초에 없겠죠. 분모에 0을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얘는 0이 될 수 없어. 그러니까 일단 수렴은 하겠고 0 이외의 값을 수렴을 하겠고, 예를 들어서 뭐 3 같은 걸 일단 집어넣었다고 쳐보자고. 그냥 아무런 숫자를 집어넣어봐. 그랬을 때 얘가 수렴하지 않고서 이 분수값이 수렴하는 케이스가 있을까 없을까를 생각해보자. 거꾸로 집어넣었네. 분모에 넣어야지. 분자에 어떤 수렴하지 않는 값을 넣었을 때 그 분수값이 수렴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진동 발생하는 케이스를 넣어도 3분의 1, 3분의 마이너스 계속 바뀌겠지? 이거 발생하게 될 거야. 플러스 무한대를 집어넣어도 마이너스 무한대를 집어넣어도 계속 발산을 하겠지. 그럼 이 녀석은 무조건 수렴을 해야겠네 라고 읽어볼 수 있겠죠? 아, 분자는 수렴해야겠네. 디귿은 맞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지.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보통 발레 케이스는 요 세 가지 안에서 보통 나오니까 잘 해결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풀어주는 거야. 물론 어려운 문제를 가면은 저거 외적으로 좀 더 특이한 발레가 나오고 그걸 좀 외워야 되긴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뭐 그런 문제까지 다루지 말자고. 일단은 요 정도. 그 다음 70번 가보실게요. 문제가 간단하지?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x y 제곱 마이너스 1분의 x 상승 더하기 x 플러스 2의 값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고, 그럼 자, 보자마자 리미트식이네. 가장 먼저 해야 될 생각은 뭐? 부정형이냐 아니냐 부터 따져라는 거야. 부정형인지 아닌지 따지기 위해서 분모랑 마이너스 1을 넣어보면은, 분모 마이너스 1 넣으면 0으로 가네. 분자도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더하기 마이너스 1 더하기 2니까 분자도 0으로 가네. 무슨 꼴? 0분의 0 꼴이네. 그럼 우리 뭘 해야 된다? 0분의 0 꼴은 인수분해를 해가지고 0이 되는 인수를 약분하겠어. 가 우리의 풀이 방법이었지. 그대로 실천을 해봅시다. 그러면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분모의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되겠고, 분자도 인수분해를 해주시면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돼서
되겠다. 그러면은 약분 쳐주시고 x 플러스 1 x 플러스 1 남는 식이 이렇게 남았는데, 그럼 여전히 리미트 꼴이 남았으니까 부작용인지 아닌지 한 번 더 체크를 해보는 거야. 알겠죠? 체크를 해보시면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분모는 마이너스 2 생각 없겠고, 분자는 근데 0이 돼버리겠지. 이거 그냥, 그러니까 0분의 0꼴이라는 건 여기가 지금 분모에 분자에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0 된다는 소리잖아. x에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0 된다는 소리는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갖는다는 소리거든. 그래서 x 플러스 1을 인수로 썼고, 그래서 요거가 앞에 곱해질 거, 여기 뒤에 뭔가를 썼을 때 뭘 곱해야 애가 나오는지를 생각해서 이렇게 바로 써버리는 거야. 이거 우리 수상에서 했던 거거든. 그냥 이거 옛날에 이걸 조리조법 했었잖아. 그걸 그냥 암산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은 이거 있지? 예? 아, 마이너스네요. 땡큐. 가 아니네? 잠깐만, 뭐야? 그러네. 되네요. 그래서 안 되네. 이게 x 더하기 심심미약이다 이거. 이렇게 있고,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되겠죠? 저기서 잘 써가지고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2분의 2.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되겠네. 정답은 마이너스 1. 훌륭해요. 이런 식으로 풀면 되겠다. 알겠지? 이런 들리지 마시고 나처럼. 그 다음 밑에 75번인데 이거 대충 문제 푸는 방법이 비슷하겠죠? 리미트식 딱 나와있고, 그럼 부정형인지 아닌지부터 체크를 해봐야겠지. 그래서 x에 3을 분모 분자에 집어넣어 봤더니 지금 분모에다 3 넣으면은 2 빼기 2 되니까 0으로 가는 거 보이죠? 그리고 분자에다 3 넣으면 0으로 가는 거 보이고, 똑같이 0분의 0꼴이다 이거야. 그럼 우리 뭐 했었어? 인수분해를 해야 될 텐데 지금 요 상태로 인수분해가 힘들잖아. 그러니까 분모에 지금 루트식 나와 있는 걸로 봐서는 유리화를 좀 시켜줘야 되는 문제다라고 읽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유리화를 시켜주고 그 다음에 뭐 인수분해를 쳐가지고 0되는 인수 싹싹싹 날려주면은 또 정답을 보낼 수가 있겠다라는 거야. 알겠지? 굳이 뭐 똑같은 풀이니까 계산까지 해보진 않을게. 넘겨봅시다. 79번. 저는 지금 x가 마이너스 만들어 가고 있는데 12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야. 그러면 또 리미트 꼴이 나왔으니까 부정형인지 아닌지부터 판단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x의 마이너스 무한대를 집어넣어 보면은 대충 이 녀석은 플러스 무한으로 가겠지. 그리고 이 녀석은 마이너스 무한에 마이너스가 곱해져 있으니까 이 녀석도 플러스 무한으로 가겠다 라는 걸 읽어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 녀석 마이너스 무한을 제곱해서 루트 씌운 거니까 이 녀석도 플러스 무한으로 가겠고, 얘는 마이너스 무한이겠네. 이런 식일 거야. 자, 그러고 나면은 이 녀석은 무한분의 무한꼴일까 아닐까? 생각해봅시다. 무한분의 무한꼴일까요 아닐까요? 만약에 아니라면 왜 아니겠어? 여기에서 뭔가 무한이 안 되게 어떤 상수꼴이 되기 때문에 아니겠다,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건데 그렇게 될까 안 될까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야. 그렇게 했을 때 이거 잘 기억을 해야 돼. 언제나 우리가 무한을 다룰 때에는 무한분의 무한꼴이 굳이 아니어도 항상 최고차를 보는 거야. 무한을 다룰 때는. 무한분의 무한꼴이 아니어도 계속 그렇게 하는 거야. 얘도 지금 보시면 여기서 플러스만은 뭐 때문에 만들어져? 루트 x제곱 이 녀석 때문에 만들어질 거야. 근데 루트 x제곱이라는 건 결국에 약간 x랑 비슷한 느낌으로 보면 되겠죠. 근데 다만 여기 조심해야 될 건 x에 지금 음수가 들어가. 음수를 제곱하고 루트를 씌우면 그거 바뀔 때 그냥 x로 바뀌어? 아니지, 빼기 x로 바뀌어야 되는 거지. 이거 옛날에 많이 해봤었잖아, 그쵸? 요거는 음수 들어가면 빼기 달고 풀리는 거.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x로 풀릴 거고 뒤에 있는 건 플러스 2x가 있는 거야. 그럼 대충 얘는 마이너스 x가 만드는 무한, 얘는 플러스 2x가 만드는 무한. 그들은 상세가 되겠어? 상세가 안 되겠지. 플러스 x가 하나 남을 거라고. 결국 무한이 남겠다는 거지. 이해되겠습니까? 그럼 얘는 그냥 결국에
분자도 무한이 남고 분모도 무한이 남으니까 무한분의 무한꼴 2구나 라는 걸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러고 나면은 무한분의 무한꼴 2니까 최고차만 다 남겨주면 돼. 자, 분모에서 최고차항 요 녀석이랑 요 녀석이겠지? 남겨줍시다. 그리고 분자에서 최고차항 요 녀석이랑 요 녀석이겠죠? 남겨주고, 그리고 루트를 풀어줄 건데, 자,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거 마이너스 x로 풀려야 되겠고, 얘도 마찬가지겠지? 마이너스 2x로 풀려야겠죠? 그지? 안에 음수가 들어가니까 조심해주세요. 그러면은 이 녀석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x 그리고 마이너스 x 플러스 2x로 묶이니까 그럼 정답을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3x분의 x가 되는 거고, xx 날려주면 정답은 마이너스 3분의 1이겠다 라는 거를 계산해볼 수가 있겠지.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요거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는 루트 같은 거 풀 때 혹은 절대값 같은 거 풀 때 마이너스를 달고 푼다는 거, 그런 거 좀 지켜가지고 풀어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알겠지? 이해되겠습니까? 참고로 이게 3승이다. 그럼 그냥 이거 이렇게 돼 있고, 그럼 그냥 x로 풀어주면 되는 거야. 3승일 때는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그거 딱히 중요하지 않으니까, 어차피 부호 똑같이 풀리니까. 근데 보통 이게 나오진 않아요. 요것만 기억해 보시면 되겠다. 이 정도. 다음 84번 보시면은 x가 지금 마이너스 만 들어가고 있지. 뭔가 좀 조심해야 돼. 그러면 거기 식에다 마이너스 만대를 집어넣어 보면 첫 번째 앞에 있는 루트 그 녀석도 우리 방금 했던 것처럼 무한에 다를 거니까 어차피 최고차항만 보면 생각하면 될 거라고. 그러면 식이 이렇게 나와 있어도 이 녀석만 보고 생각을 해보면 어쨌거나 얘는 루트의 x제곱이고 마이너스 반대로 가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x로 풀릴 거고, 뒤에 플러스 x가 있는 거야. 그럼 얘는 이 녀석은 마이너스 만 집어넣으면 플러스 만으로 가겠고, 이 녀석은 마이너스 만으로 가겠네. 그치? 그럼 우리 이거 무슨 꼴인 거야? 플러스 만 빼기 무한, 즉 무한 마이너스 무한 꼴의 부정형이구나 라는 걸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대입해가지고 부정형 뭔지 찾아봐야 돼. 그럼 무한 빼기 무한 꼴일 때 어떻게 풀었었어? 강제로 유리할 치거나 아니면 통분 치거나. 일 건데 제일 통분하는 건 아닐 거 아니야. 분수가 없는데 강제로 유리하는 거겠지. 유리를 해보시면, 자, 요 녀석의 켤레꼴 가운데가 빼기로 들어가 있는 요거를 분모 문제에 똑같이 곱해주셔야겠다. 유리를 해주고, 그러면은 분자는 요거 제곱해서 요거 제곱 뺀 거죠. 그러니까 1 플러스 2x만 남겠고, 분모에는 얘가 있겠지. 이렇게. 그러면 다시 리미트 꼴이 나왔으니까 또 부정형이 극한인지 아닌지 체크해봐야 돼. 넘어가서 그럼 넣으면 마이너스만 들어갔어. 그럼 이 녀석은 아까랑 똑같은 논리 거쳐서 결국 플러스 만으로 갈 거야. 아까 얘기했듯이. 그 뒤에 녀석은 마이너스 x니까 이 녀석은 플러스 만으로 가겠지. 마이너스만 집어넣어주면. 그럼 분모는 플러스 만으로 발산하겠네. 그죠? 그리고 분자에도 집어넣어주면은 마이너스 만으로 갈 거니까 결국 얘는 무한분의 무한꼴이구나 라는 걸 판단해 볼 수가 있겠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러고 나면은 역시 무한분의 무한꼴이니까 최고차항만 꺼내주면 되겠다. 최고차항 이 녀석, 이 녀석, 이 녀석들이니까 루트 x제곱 빼기 x, 2x. x는 마이너스만 들어가고 있다. 그러면 우린 이거를 풀어줄 때 얘도 마찬가지로 아까 했던 것처럼 마이너스 x로 풀어줘야겠지. 그래서 이렇게 되겠고, 그럼 마이너스 2x분의 2x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1이겠네 라는 걸 계산해 볼 수가 있겠죠. 이런 느낌으로 풀어주면 되는 거.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부정형 판정할 때 저 무한을 집어넣는 건지 마이너스 만을 집어넣는 건지에 따라서 플러스 만인지 마이너스 만인지가 좀 달라지니까 그거만 잘 신경 써주세요. 그럼 풀 수 있을 거야.
없는데 어차피 유리화를 해가지고 이 x제곱을 이 x제곱을 뺄 거거든. 그럼 그렇게 하려면 어차피 또 전개를 해야 되잖아. x 플러스 1제곱. 그치? 그럼 뭐 어차피 전개할 거니까 그냥 두고 풀자. 라는 느낌인 거지. 상관은 없어. 그럼 88번 한번 마이너스 1 넣어가 보면서 무슨 부정형이 극한인지 한번 체크해 봅시다. 해봐요. 88번. 그렇죠. 대충 생각해보면 마이너스 1 집어넣었을 때 앞에 붙어있는 x 플러스 1분의 1 이 녀석은 0분의 1이 될 테니까 무한으로 가겠지. 근데 여기 뒤쪽에 있는 이 녀석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요 앞에 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될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랑 2분의 1 더해서 결국 0으로 가버리겠죠. 그럼 얘는 무슨 꼴이 되는 거야? 무한 곱하기 0꼴에 부정형 극한이 나오게 되는 거지. 이해되겠습니까? 그럼 무한 곱하기 0꼴 어떻게 풀었었어? 통분을 치든 유리화를 치든 하는 건데 이건 지금 루트가 없으니까 유리화하는 거 아니겠지? 그냥 통분만 해가지고 계산해 보시면은 결국에 무한분의 무한꼴이나 0분의 0꼴로 바뀌게 될 거라고. 그럼 그 풀을 또 해주면 정답을 구할 수가 있겠다는 거지. 이해되겠습니까? 한번 예시를 들어서 풀어보자면 이거 통분해볼게. 이렇게 될 거고, 그럼 분자에 있는 식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반대네. 걔는 맞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고, 그럼 요거랑 요거 날라가겠죠? 약분돼가지고. 그래서 요것만 분자에 남고 분모에는 요게 남겠다. 리미트가 마이너스 1로 가고 있으니까 대입을 해주시면은 분모는 마이너스 4, 분자는 마이너스 3, 정답은 4분의 3이겠네.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겠다는 거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이런 느낌이 좀 괜찮다는 거야. 그래서 어렵지 않게 풀어볼 수가 있을 것이고, 곧바로 92번으로 가볼게요. 자, 92번 문제를 보면 역시나 리미트식이 나와있고 마이너스 1로 갈 때 x 플러스 1분의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b가 3이다 라고 나와있는 문제야. 그랬을 때 그리고 역시나 부정형인지 아닌지부터 판단해봐야겠지. 분모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분모 얼마로 가? 0으로 가겠네. 근데 분모에 0이 박혔는데 극한값이 3이네? 그럼 분자도 0으로 가야겠지. 우리 이거 해석 많이 해봤었죠. 0분의 0꼴이어야겠다. 즉 얘는 0분의 0꼴이겠고, 그러려면 분자에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즉 1 빼기 a 플러스 b가 0이어야겠다라는 시간을 얻을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이거는
뭐 b는 a-1이다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을 것 같아. 저렇게 바꾸고 난 후에 끝이야? 아니야. 영분의 형꼴을 해석할 때에는 항상 이렇게 한 후에 이것을 식에 다시 반영해서 식을 다시 한번 작성해주는 과정이 꼭 필요했었어. 저걸 안 하면 문제 못 풀어요. 오케이? 꼭 기억해 주셔. x는 -1 대입해서 0, 이꼴 0이다를 쓴 다음에 그 결과값을 항상 식에다 다시 반영해서 작성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b가 요거다라고 지금 결과값을 얻어냈으니까 1을 바꿔주자고 이렇게. 그러고 나면 지금 분자가 x에 -1을 넣었을 때 0으로 간다는 소리니까 즉 뭘 인수로 갖는다는 거야? x 플러스 1을 인수로 반드시 갖고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쵸? 그래서 이 위에 있는 분자식을 강제로 인수분해를 때려보자고. 그러면 이렇게 강제 인수분해 할 수가 있겠지. x 플러스 1에 x 플러스 a-1로. 이거 이해 안 되면 수상 그 조리법 판단을 한번 다시 가보세요. 이해될 거야. 가보시고 그럼 약분 해가지고 여기다 -1 집어넣으면은 -1 더하기 a-1이 3이구나. 즉 a는 얼마? 5겠다.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겠다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영분의 형꼴 계산할 땐 요거 하나만 잘 주의해줘. 대입해서 0이다를 쓴 다음에 그 결과를 반드시 식에다가 다시 집어넣어줘야 된다. 저 과정을 하면은 풀 수 있다. 그 다음에 97번 문제인데 형태를 보시면 알겠지만 대충 84번 문제는 거의 똑같은 문제야.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있고 루트 앞에 곱해져 있고 뒤쪽에 더하기 x 들어가 있고. 그래서 얘들 어쨌간에 해석을 해보시면 대충 넣고 계산해보면 무한 빼기 무한꼴이 나와요. 그래서 강제유리와 치고 뭐 약분하고 무한분의 무한꼴 계산하고 해가지고 뭐 a, b 계산해보시고 하면은 정답을 구할 수가 있어. 알겠지? 똑같은 문제라서 대충 문제는 안 풀고 넘어가 볼게. 100번으로 가봅시다. 보면 x가 무한으로 갈 때 x제곱 플러스 1분의 fx가 2다 라는 식이 나와 있는데 그럼 또 부정형인지 아닌지 판단해봐야 될 텐데 x에다 무한을 분모에 집어넣으면 분모가 무한으로 가죠. 분모에 무한이 박혔는데 극한값이 2네. 그럼 fx도 무한으로 가야겠다. 무한분의 무한꼴 2다 라는 걸 이해해볼 수가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 이거 어떻게 해석했었어? 무한분의 무한꼴인데 그 값이 2라는 숫자값으로 나와? 그 말은 fx는 분모에 있는 식과 차수가 동일해야겠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했었고 그래서 2차식이다라는 걸 일단 알 수 있겠고 최고차항계수의 b가 요 극한값이어야 되니까 1분의 2여야 극한값이 2로 나올 수가 있겠지. 그래서 저런 식으로 2x제곱 이하로 시작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고 뒤쪽에 1차항이나 상수항이 있을 수 있으니까 ax 더하기 b 이렇게 fx를 완성해 줍시다. 이해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식으로 가봤더니 x가 1로 갈 때 x-1분의 fx 이게 -1이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또 부정형인지 아닌지 판단해보시면 x에 1 분모에 넣었더니 1 빼기 1에서 분모 0으로 가네. 분모에 0 되는데 극한값이 -1이네. 분자도 0으로 가야겠네. 똑같이 가주는 거야. 그러면 x에 1 넣었을 때 즉 f1이 0이라는 소리고 그것은 옆에 있는 식에 따라서 2 더하기 a 더하기 b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럼 이것은 b는 -a-2다 라는 식으로 쓸 수가 있겠고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 그랬지? 다시 집어넣으라 그랬어. 집어넣어주면 리미트에 x가 1로 갈 때 분모도 인수분해 할게. 이렇게 인수분해 될 거고 분자는 이렇게 될 건데 뭐 dx고 이렇게 인수분해 될 거고 그리고 분자에 있는 식이 1 넣었을 때 0 가니까 x-1을 반드시 인수로 가져야겠죠? 그래서 강제 인수분해를 또 치러보면은 x-1을 반드시 갖겠고 강제 인수분해해서 2x제곱에 플러스 a 플러스 2 이렇게 인수분해 되겠다라는 걸 이해해볼 수가 있겠어요. 이거 이해한다면 조리제법 가라 그랬어. 계산 쪽에 그 다음에 약분 치워주고 1 넣어보면은 2분의 4 더하기 a가 -1이니까 a는 얼마?
A는 마이너스 6이네 라는 걸 구할 수 있겠고, 그럼 B는 4겠네 라는 걸 구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겠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무한분의 무한 꼴 때, 0분의 0 꼴 때 각각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한번 잘 알아봤어. 이거 이용해주면 다른 문제들도 잘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지? 그 다음에 밑에 있는 106번 문제는 그 부등식의 형태를 보자마자 이거 무슨 문제다 라고 느꼈으면 좋겠는데, 부등식이 지금 요거보다 큰 fx가 요거보다는 작다라는 형태로 나왔잖아. 보자마자 우리 옛날에 배웠던 샌드위치 정리가 떠올랐으면 좋겠어요. 그때 어떻게 하는 거였어? 지금 우리가 리미트 구하는 게 요거잖아. 무한으로 할 때 x제곱 플러스 1분의 fx의 3등. 그래서 이 문제 어떻게 풀었었냐? 요 식을, 요 가운데를 요렇게 바꿔주는 게 일단 1차적인 목표였지. 그래서 양변에 세제곱을 때려주고,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1로 나눠주면 그 리미트 x가 무한으로 간다를 똑같이 다 씌워주고 보면은 얘도 무한분의 무한꼴에서 8 내고 얘도 좀 8로 가. 리미트를 구해보시면. 그래서 얘도 가운데 낀 녀석이니까 얘도 8로 가야 된다. 그 리미트를 붙이면 여기 등호가 생긴다는 것도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저거는 그냥 개념적인 것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문제 풀리는 문제라서, 혹시나 저기 좀 이해가 잘 안 됐다? 그럼 샌드위치 정리 쪽 개념가는 한번 쓱 보고 오시면 바로 문제 풀릴 거야. 이해되겠죠? 이 정도만 보시면 되겠다. 다만 이 샌드위치 정리 문제 풀 때 그 부호가 플러스냐 마이너스에 따라서 부등호 방향이 바뀌는 함정 포인트가 방향이 있었거든.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로 곱하거나 나누거나 할 때 부등호 방향이 바뀔 수도 있고, 마이너스를 제곱하거나 내제곱 같은 거 했을 때 부등호 방향도 바뀔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106번 문제를 풀 때는 딱히 필요가 없었어. 하지만 내가 다른 어려운 부분 프린트해서 또 나눠줄 거 있다 그랬잖아. 거기에는 저거에 관한 내용이 좀 나와 있는 게 있거든. 그래서 그거를 풀 때는 한번 생각해보시고, 기념 강의도 나와 있어. 해설 강의도 나와 있고, 궁금하시면 찾아보세요. 알겠죠? 이 정도로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여기 특강반에서는 이 정도만 얘기할게요. 그리고 밑에 있는 맨 마지막 문제 110번은 귀찮아요. 그냥 니네가 잘 해석을 해봐. 결국 PQ랑 AQ 성분을 C로 나타내면 끝나는 문제거든.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P랑 Q랑 H랑 전부 다 좌표식을 나타내주고, 그냥 정과점사의 거리 공식 써서 두 성분의 길이식을 한번 써봐라. 그냥 그런 문제인 거야. 좌표만 나타낼 수 있으면 쉽게 풀 수 있을 거고, 그 위에 해석하는 건 아마 0분의 0걸로 풀어줄 거니까 쉽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알았지? 굳이 내가 이거 풀어보진 않을게. 못 풀면 또 질문하세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마지막 문제다. 이게 일단은 함수의 극한에 관한 개념들이었고, 이 함수의 극한에 썼던 부정형의 극한 특히나 중요해. 부정형의 극한은 이 1단원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장차 함수의 연속은 당연히 물론이고, 이분, 적분, 심지어 더 나아가서 너네가 앞으로 선택 과목에서 배울 미적분에서도 이 부정형의 극한은 계속 나올 거야. 그러니까 잘 기억을 해놓고, 언제나 가끔씩 출제할 수 있는 문제 유형이니까 꼭 풀이법을 잘 기억을 해놓읍시다. 알겠죠? 일단은 수고하셨어요.